자, 지금 우리 그 등기법, 민법 지금 배우신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민법도 지금 소유권 나오고 전세권 나오고 저당권이 나오죠. 그 등기법도 지금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나오죠. 그죠? 근데 문제가 완전히 달라요. 왜냐면 민법은 실체법이라 그래가지고 무슨 뭐 계약을 했을 때 갑을병한테 이렇게 나오죠. 그죠? 맨날 선생님 아마 갑을병 설명할 텐데 갑을병한테 그 소유권이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뭐 전세권 저당권이 발생하느냐 아니냐 그걸 묻잖아요. 민법은 세 가지가 이제 우리는 3단 형식이잖아요. 주어, 수로, 목적어. 주어, 목적어, 수로. 그죠? 그러면 주어가 뭐예요? 갑은, 을은, 병은. 민법은 그러죠. 그죠? 그러나서 보세요. 무슨? 권. 권은 두 가지뿐이죠. 물권하고 채권. 그죠? 물권 뭐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은 채권하고 무슨 청구권 이렇게 나오잖아요. 손해배상 청구권,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이런 갑을병한테 이런 권이 있다? 없다. 그게 민법 다야. 그걸 잘 기억해야 돼. 줄 칠 때. 뭐라고요? 무슨? 누구는? 갑은, 을은, 병은. 그냥 쭉 하다가 법정 지상권 이렇게 나오고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법적 이게 이제 무효 취소 사유를 배우는 게 민총이 지금 무효 취소 사유 배울 거예요. 그 법률에. 그래 나중에 이 2장에서는 물권 배울 거예요.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 그 이제 무효 취소 사유를 통과해야 소유권, 전세권, 저당권이 발생하거든요. 무효와 취소 사유면 그 권리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무효 사유면 없어. 그럼 있다 이러면 틀리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민법은 그게 다야, 그거. 그러니까 잘 기억해야 돼. 지금 팁 하나씩 알려주는 거예요. 누구예요? 민법 줄치기. 갑은, 을은, 병은. 그게 주어 줄치해야 돼. 누군지. 그래서 정까지 나오죠, 그죠? 정은. 그 무슨? 권. 내가 민법을 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갑은, 을은, 등기법 해야 되니까. 갑은 무슨? 권이 있다? 없다. 이거 배우는 거야. 무슨 권은 소유권, 우리 채권 중에서 무슨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취소권, 뭐 해제권 이런 거 나오거든요. 무슨 권이 있다? 없다. 이거 민법을. 등기법은 절대 이거 안 나와. 자, 우리 등기는 뭐 하러 간다고요? 등기. 그럼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온다고요? 그래요. 문제 포인트가. 자, 우리 등기법의 문제 포인트 알려주는 거예요. 민법 문제 포인트는 갑은, 병은, 을은, 병을이에요. 근데 등기법은 갑은, 을은, 병은 이렇게 안 나온다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등기법 문제 포인트. 자, 오늘 그 문제 포인트 이거 가지고 있어요? 오늘 나눠줄 자료에. 자, 등기법 문제 포인트 나와 있죠? 예. 그래서 자, 문제 포인트 뭐라고 그랬어요? 문제.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일 아까 먼저 하는 등기가 뭐예요? 소유권? 포등기. 소유자가 바뀌는 게 뭐예요? 소유권? 이전. 우리 세입자가 생기는 전세권? 설정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문제가 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밑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설정 등기 써 있죠. 그 31번에 처분 제한 등기 가지고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맞아요? 예, 그래서 다 뭐예요? 무슨? 등기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잘 기억해야 돼요. 민법은 무슨 등기는 절대 한 문제도 안 나온다니까. 그럼 헷갈리면 안 된다니까. 민법을 같이 지금 배우는데. 근데 등기법은 민법은 갑은, 병은, 을은, 정은, 병 이렇게 맨날 하죠, 선생님이. 근데 등기법은 갑은, 을은, 병은, 정은 안 나온다니까. 다 뭐예요? 무슨? 등기는 해가지고 등기의 종류들이 쭉 나와요. 그 지금 등기법의 대표수 나오는 게 여기 다 끝이야. 31가지 정도 나와. 그 31가지 종류가 이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등기의 종류 있어요? 이거 자료 가지고 계시죠? 오늘 나눠줄 자료. 등기의 종류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그 밑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이전의 원인인 매매, 뭐 상속 이런 게 쭉 나와요. 그러다가 그 뒷페이지도 뭐 쭉 나오면 뭐 지상권 설정 이런 게 쭉 나오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번 31번을 가보세요. 30번에 가압류 등기 써 있어요? 31번에 가처분 등기 써 있나요? 네. 그래서 무슨 가압류 등기는 가처분 등기는 이렇게 나온다니까. 그 등기의 종류가 한 31가지 정도야. 그럼 등기법은 다른 거 줄치면 안 돼. 뭐야? 무슨? 등기는 그걸 찾아야 돼.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알려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고 나서 지문 내용으로 8가지를 물어봐요. 그 지문 내용이라고 밑에 나와 있어요? 응? 네. 우리 절차법은
OX 문제예요. 다 뭐 있다 없다 OX. 아까 민법도 마찬가지. 자 이거예요. 자 우리 등기로 할 때 첫 번째 문제가 이 등기가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신청을 해야 되느냐. 신청할 때 이렇게 당사자가 신청한 느끼냐 관공서가 촉탁을 한 느끼냐 등기하니 직권을 하는 느끼냐 이렇게 물어봐요. 무슨 등기. 여러분 그 D페이지 1번 가봐요. 그 문제가 나와 있죠. D페이지 1번 있어요? 자, 가압류 등기,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써 있나요? 자, 문제가 가압류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죠? 그럼 답을 찾아보세요. 이 등기는 등기한이 직권해 준다. 관공서가 촉탁을 한다. 당사자가 신청을 한다. 뭐가 맞을까요? 우리 지금 가압류에다 하려고 여러분 어디 가냐면 나중에 법원에 가요. 어디 간다고요? 법원. 여러분 경매하죠, 경매. 경매에다 하려고 어디 찾아가요? 법원에 가요. 등기소 가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간다고? 법원에. 그러면 법원은 아까 관공서라고 그랬었나요? 무슨 말겠죠? 그래서 우리 가압류 등기는 경매 기입 등기는 관공서에 뭐에 의해서 한다? 촉탁으로 한다 이렇게 맞지 당사자들이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한다 이러면 틀려요. 나중에요. 여러분 우리가 경매해다 하려고 어디 찾아가야 된다고요? 법원에. 그럼 법원이 심사해서 등기소에 경매에다 등기해달라고 부탁한다니까? 그걸 관공 촉탁. 근데 우리가 막바로 여러분 경매해달라고 경매 등기해달라고 등기소 뭐라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 내가 경매 무슨 말겠어요? 그러면 법원이 저기 등기 받아줄까요? 안 받아줄까? 안 받아. 아까 안 받은 사유가 뭐였어요? 그래요. 나중에 각하사에서 나와요. 각하사에 이제 29조에 나오는데 거기에 나와요. 관공서가 촉탁을 할 등기를 당사자들이 신청으로 들어오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럼 받아준다 이러면 그건 틀리는 거지. 그게 문제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 이 문제가 우리가 촉탁인지 신청인지 직권으로 하는 등기인지 이렇게 물어본다니까. 첫 번째 질문이. 자, 두 번째 질문 가보세요. 자, 우리가 당사자가 가서 신청할 때 등기는 공동으로 갈 수 있고 단독으로 갈 수 있었죠. 그죠? 자, 요 등기가 공동으로 가는 등기인지 단독으로 가서 하는 등기인지 두 번째 물어본다니까. 거기 2번 있죠. 그죠? 자, 그럼 D페이지에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가 뒤에 나와 있는 거예요. 뒤에 보세요. 뒤에. 거기 문제가. 자, 2번 있어요? 상속인이 여러 사람이라고 돼 있죠? 아버지가 죽으면 아들, 딸 여러 사람이 있죠. 그죠? 그럼 이걸 상속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게 상속 등기라고 하거든요. 자, 이거는 단독으로 갈까요? 공동으로 갈까요? 사람이 여러 사람인데? 여기서 잠깐 좀 볼게요. 네. 자, 단독 공동은 이득을 보는 권리자와 손해를 보는 의무자가 할 때가 단독 공동이에요. 무슨 말겠죠? 사람이 수십 명이 가더라도 권리자만 가는 것은 단독이에요. 아버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그럼 아들, 딸이 여러분 여러 사람일 수 있죠. 그죠? 이 사람들은 권리자만 가잖아요. 그죠? 그럼 상속인이 수인이더라도 상속 등기는 단독이다, 공동이다. 단독이지 수인이라고 해서 공동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공동은 계약일 때만 공동이라니까. 나중에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 계약이죠. 그죠? 그럼 아버지가 죽을 때 나 죽는다, 너 승낙해라 했어요? 안 했어? 안 했죠. 상속은 사망 시에 넘어온다니까. 민법 187조에서. 계약이 아니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속 등기는 그럼 단독 공동. 단독 신청이야. 그리고 공동이다 이러면 안 된다 그 얘기지. 무슨 말겠어요? 근데 그 밑에 보세요. 2-1번 있나요?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써 있어요. 예, 자, 유증은 뭐냐면 유언회에서 재산을 무상으로 증해 주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유증할 때는 다방 마담 얘기해요. 할아버지가 돈 많은 할아버지가 마담한테 재산을 유언해서 무상으로 주는 게 유증이거든요. 그럼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이 마담한테 넘어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게 단독일까 공동일까예요. 예,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으로 가게 돼 있어요. 어떻게 간다고요? 공동. 그 답은 밑에 있어요, 여러분. 먼저 보고 싶으면 나중에 이제 유증은 할아버지가 이제 죽기 때문에 마담 혼자 가서는 안 되거든요. 할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의무자가 돼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의무자가 안 되고 할아버지의 유언을 집행하는 사람이 의무자고 할아버지 재산을 받는 사람을 수중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 할 거예요. 그걸 마담인데 수중자가 그 사람이 권리자가 돼서 어떻게 신청인다? 공동. 그럼 이렇게 세우면서 많이 속에 나와 이게 유증에 의한 포괄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 느끼는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다. OX. XX. 어떻게 신청인데? 공동. 그래요. 공동인지 단독인지 물어본다니까. 등기본 여기서 다 끝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서 다 끝이에요. 여기서 여기 등기본 다 여기서 다 끝이에요. 무슨
등기는. 그럼 뭐예요? 유증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첫 번째는 상속 등기는. 이게 지금 1번은 촉탁인지 신청인지 직권인지, 2번은 신청할 때 이게 공동인지 단독인지. 자, 세 번째 보세요. 이제. 앞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자, 공동으로 간다는 것은 누가 가는 거죠? 권리자와 의무자가 가는 게 공동이네. 그럼 아까 권리자, 의무자는, 권리자는 등기부에 기록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이 의무자죠. 그죠? 자, 그럼 이 사람이 그 등기할 때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물어본다니까. 그럼 뒷페이지 3번 보세요. 거기 해당되는 문제가 다 되죠. 자, 3번에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되어 있어요. 아까 제가요, 전세권이 계약을 통해서 최초로 발생하는 게 설정이라고 했죠. 그죠? 그럼 설정이 되면 우리 소유자는 사용수익 처분권 등을 가지고 있죠. 그죠? 그럼 사용수익권을 전세권자한테 넘기는 거잖아요. 그럼 전세권자가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죠. 그죠? 그러면 권리자가 누구죠? 전세권자 있었죠. 그죠? 이 사람은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요? 권리자겠지. 근데 그 사람은 의무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의무자가 아니고 뭔데? 권리자인데. 근데 거꾸로예요. 자, 잠깐 해볼게요. 전세권이 존속기한이 3년이 끝났다가 전세권이 3년이 경과될 수 있죠. 그죠? 그럼 전세권이 소멸할 수 있거든요. 자, 은행이 3억 대출을 따라 3억 갚을 수 있죠. 그죠? 그럼 저당권이 소멸할 수 있죠. 그죠? 자, 이때 해서 없애는 등기를 말소 등기한다고 그래요. 무슨 등기? 그렇죠. 말소 등기. 그럼 여기 지금 말소 등기 되면 나중에 3번 해가지고 1번 전세권 말소 이렇게 되면 이 사람 사용수익 상실하죠. 그죠? 다시 집주인한테 가는 거잖아. 그럼 그거 두 번째 보세요. 자, 그 3-1번에 전세권 이건 무슨 등기라고 돼 있죠? 말소 등기. 그 전세권 설정자라는 사람은 집주인이라고 했죠. 그죠? 그 사람은 권리자일까요? 의무자일까? 권리자겠지. 사용수익권이 자기한테 오잖아. 이번엔 전세권자가 의무자가 되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전세권이 발생하는 설정 등기와 전세권이 소멸하는 말소 등기 있죠. 그죠? 이건 권리자 의무자가 같아요? 반대돼요? 반대돼요. 발생과 소멸이는. 반대되는 거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세권자가 이제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말소 등기할 때는. 무슨 말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자, 네 번째 보세요. 앞에 이제 네 번째. 자, 이거 하나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등기로 갈 때 그냥 갔어요? 서로 갖다 줬어요? 서로 갔죠. 우리 갈 때 우리 신청세 여러분 반드시 저걸 필요적이 있고 임의적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우리가 이 등기할 때 이 내용이 필요적 기록사항인지 임의적 기록사항인지를 물어본다니까. 그러면 자, 문제 네 번째 문제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전세권의 존속 기간이라고 써 있나요? 예? 자, 전세권 존속 기간은 나중에 여러분 뭐 5년 할 수도 있고 10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요거는 필요적일까요? 임의적일까? 예, 요거는 임의적이에요. 기간 나온 건 나중에 무조건 임의적이에요. 제가 요즘은 필요적, 임의적 나중에 암기사항 하나 있어요. 검지 말고 약지 있어요? 무슨 지? 예, 나중에 약지 보이기 이렇게 생각해요. 무슨 보이기? 예, 나중에 할 거예요. 이거 하나면 끝나요. 여러분 아까요 단독 신청한 데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것도 암기사 하나 있어요. 그럼 끝나요. 무슨 말겠죠? 단독 신청한 암기사. 뭐 보상받은 수표가 이런 거 나오고 있어요. 나중에. 저 약지 버지가 뭐냐면 약정이에요. 지상권에서 나중에 지력이 있거든요. 보는 임차권에서는 보증금, 저당권은 이자예요. 그 기는 기간 나온 거예요. 검지가 아니라 무슨 보이기? 예, 약지 보이기. 요건 필요적 임의적. 요건 임의죠. 이건 임의죠. 무슨 약정 기간 나온 거. 무슨 약정 기간 나온 거. 이거는 임의적이야. 요거는 요거 하나 가르면 나머지는 다 그러면 필요적 임의적. 나머지는 필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 하나만 알으면 돼. 4번은 문제는 그럼 요거 하나면 끝나는 거야. 아까 2번에 단독인지 공동인지 나중에 그 암기상 하나면 끝나는 거. 있어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 존속 기간이 신청 정보나 등기부에 필요적으로 기록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또 필요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임의적이고 임의적은 나중에 등기 원인에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다섯 번째 보세요. 앞에. 자, 이제 서류 갖다 주죠. 그죠? 저 보세요. 아까 신청 제출하고 첨부서 갖다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요 등기할 때 요 첨부 서류를 그 등기할 때 우리가 등기소에 제공을 해야 되는지 제공하지 않아도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서류들을 갖다 줘야 되는지 맞다 줘야 돼. 우리 서로 갖다 줘야 돼, 안 갖다 줘야 돼?
갖다 줘. 그럼 그 서류 갖다 줘야 되는지 안 갖다 주는지 물어본다니까. 그게 5번째 문제. 자, 5번째 문제 있어요? 자, 건물 전부라고 돼 있죠, 그죠? 전세 들어간다고 돼 있죠, 그죠? 도면이라고 써 있나요? 예, 여러분 건물 전세 들어갈 때 집 전부 전세 들어갈 때 도면을 갖다 줘야 될까요? 안 갖다 줘야 될까요? 도면은 일부일 때만 갖다 줘요. 뭘 때? 일부일 때. 아까 방학한 전세 들어갈 수 있죠, 그죠? 이렇게 방학한 전세가 들어갈 때만 이렇게 도면을 요구해요. 어느 부분인지 모르니까. 만약에 여러분 집 전부 전세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때는 도면 가져가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집 전부 전세 들어갈 때 도면을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X. 무슨 일 알겠죠? 예. 네. 자, 6번째 가볼게요. 자, 6번째 앞에. 자, 우리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게 있었죠, 그죠? 그게 아까 무슨 사유였어요? 각하. 그럼 요 등기할 때 우리 등기소에서 이게 각하하는 건지 그 등기를 각하하지 않고 등기가 실행되는 건지 그렇게 물어봐요. 여기 각하 사유이다, 등기를 거부하는 사유이다, 아니다. 그거 물어봐요. 특히 뭐 여기서 다 끝난다니까 여기서. 자, 그러면 앞에 자 문제 보세요. 6번째 문제 있어요? 예. 자, 공동 소유자족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기 지분만 이렇게 써 있어요? 소유권 보존느끼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이거요. 여러분 아까 보존느끼는 제일 먼저 하는 거죠, 그죠? 자, 이 건물을요. 자, 새 집 짓고 제일 먼저 팔기 위해서 하는 게 보존느끼라고 했죠? 건물을 갑이 혼자 짓지 않고 을병이 이렇게 자기 을하고 둘이 졌어요. 그럼 2분의 1씩 지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럼 이 보존느끼로 갈 때 갑이 여기 자기 지분만 이렇게 자기 2분의 1만 그 얘기죠. 자, 2분의 1만 보존느끼 해달라고 등기소에 찾아가면 등기한이 받아줄 것인가 안 받아줄 것인가요? 네, 받아주지 않아요. 보존느끼는 처음부터 일 지분이 다 나와야 돼. 우리 출생할 때도 내 몸쪽 반만 출생신고예요, 전체 다 출생신고예요. 전체 출생신고해야 돼. 똑같아요. 우리 보존느끼도 지금 건물에 지금 출생신고거든. 제일 먼저 하는 데니까. 그래서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그러면 두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갑이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 해주세요 이렇게 오면 받아주지? 안 해요. 갑과 을이 다 2분의 1씩 이렇게 행해져야 되지. 처음부터 1지분이 다 나와야 돼. 그럼 받아주지 않는다는 건 뭐 한다? 각각. 이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나중에 보면 소유권 보존 등기 할 때 자기 지분만에 대해서 보존 등기 들어가면 받아준다 이러면 XX. 받아주지 않은 거예요. 각하시키는. 자, 각하 사유를 통과했어요. 7번째 보세요, 이제. 통과되면 등기부에 적어주죠, 그죠? 등기부는 석장이잖아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럼 요 등기가 표제부 해주는 등기인지 갑구인지 을구인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러분, 7번째 문제 있어요? 예, 규약상 공용부부라고 나와 있나요? 거기 옆에다 노인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무슨 정? 규약상 공용부분. 나중에 이제 그렇게 나오면 이게 아파트거든요. 아파트는 여러분이 사는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우리 101호, 102호, 501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유 건물이라 하고 전유 부분하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이 공용 부분에는 이제 두 가지 공용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 구조 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이 있고 전유 부분인데 반상회를 통해서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거든요. 이 구조상 공용 부분은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예요. 이런 것들은 범위를 특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이 규약상 공용 부분 자체는. 근데 이제 저기 규조상 공용 부분은 규약상 공용 부분은 대표 소수가 아파트 노인정하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예요. 우리 관리사무소 맞죠, 그죠? 우리 아파트 노인정은 개별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요.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파트는 지금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게 필요하게 해서 지금 갑굴구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이제 노인정 등기부를 때 보면 아파트 노인정 등기부는 표지부만 남아 있어요. 뭐만 있다고? 표지부만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파트 주민들 500명 다 쓸 수가 없잖아요. 아파트 500명이 공동으로 소유하잖아요. 지금 노인정 같은 거. 무슨 말겠죠? 그래서 다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아파트 노인정 등기부는 규약상 공용부 이렇게 나오고 그냥 노인정 생각하면 돼요. 그거는 뭐만 둔다? 표제부. 근데 우리가 시험에 이제 문제 7번에 문제. 규약상 공용 부분에 등기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그럼 갑구 행해진다, 을구 행해진다 이러면 틀렸어. 어디다가 행해지는데? 그렇지. 표제부 행해주는지. 무슨 말겠죠? 자, 이제 마지막 되는 자, 마지막.
여덟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물건이 여러분 경매되면 우리 경매 배당 받아가죠, 그죠? 그럼 등기한이 쳐보세요. 우리 등기부에 적어줄 때 여기 갑굴기에 순위 번호가 있거든요. 무슨 번호? 순위 번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등기는 이 경매할 때 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거든. 뭘 따라서 배당 받아간다고? 순위. 내가 세를 들어갔을 때 내가 은행보다 먼저 들어갔는지, 은행이 나보다 선순위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죠? 거기에 또 돈 덜 받아. 그래서 우리 등기한 이제 등기부에 적어줄 때 이 순위번 적을 때 우리가 등기를 신청한 순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이렇게 써주는 등기가 있어요. 이걸 독립등기 또는 주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라고 한다고요? 주등기. 예. 지금은 이제 주등기인데 독립등기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근데 어떤 등기는 뒤에 행해졌어. 근데 이 1번 주등기 순위를 이어볼 필요성이 있어서 순위를 이어받기 위해서 1 쓰지 않고 이렇게 주등기에 붙여서 1-1, 뭐 2- 이렇게 붙여서 하는 등기가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붙인다 해가지고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부기등기라고 그래요. 무슨 등기 한다고요? 부기, 주등기에 붙인다. 그래서 나중에 부기등기 순위는 요 1번 주등기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 대표 선수가 이제 뭐냐면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라고 나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등기 종류 중에서 우리 등기 명의라고 나오면 등기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는 권리자로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등기 명의인.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자 표시가 바뀐다. 사람의 표시가 바뀐다. 그러면 요 사람의 표시상은 세 가지예요.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거든요. 성주민. 주민등록. 자, 회사 상호 바뀔 수 있죠. 그죠? 여기 회사 상호 바뀌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등기를 나중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래요. 뭐 대표 이렇게 보세요. 자, 지금 우리 전세권자 이름이 누구예요? 김칫국이네. 그죠? 이름이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이름을 개명했어. 근데 뭐로 개명했냐? 김국물로 개명했네. 그래 보세요. 올해 기억나라고. 그러면 이렇게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들이 개명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한다고 그래요. 이렇게 개명하든지 주소가 바뀌든지 해서 상호 바뀌. 여러분 주소 바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주소 바뀐 등기를 나중에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 표현 많이 나와요. 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는 등기부의 권리자의 소유자들의 자연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 여기 하나라도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자, 회사 상호가 바뀔 수도 있죠. 옛날에 우리 한빛은행 있었죠. 자, 저당권자 여러분이 한빛은행 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은행으로 바뀔 수 있죠, 그죠?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럼 회사 상호 바뀌는 것을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자 이름 바꾸러 갔어요. 1번으로 지금 김칫국 있다가 김국물로 여기 순위번호 적어줘야 되거든요. 그죠? 요거 여러분 4번 적어줘야 될까? 1-1 적어줘야 될까? 1- 적어줘야지. 여러분 개명했다고 4번으로 적으면 이름 바꾸면 돼? 안 돼? 안 돼. 1번에다가 4번으로 넘어가는데 뭐. 자, 회사 상호 지금 2월달에 지금 한빛은행이 2번을 잡고 있죠. 그죠?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바꿨다고 10번 적어주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은행 망했겠지. 그 이런 느낌들은 요 위에다가 붙여서 해줘요. 2- 이렇게. 이런 느낌을 무슨 느낌? 부기등기예요. 그래서 어떤 느끼가 주등기인지 어떤 느끼가 부기등기인지 이거 매년 물어보는 거예요. 올해도 또 물어보고 매년 나와 지금. 그러면 그 문제 8번째 문제 보세요. 8번째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이죠. 그죠? 회사 상호 바뀌고 개명한 거잖아. 무슨 말겠어요? 그럼 그 주등기 부기등기. 그럼 부기등기야. 나중에 여러분 이 주등기 부기등기는 또 제가 암기사항 하나 있어요. 소주 이름이 말표 소주라고 있거든요. 무슨 소주? 그 말표 소주. 말표 소주 가지고는 도수가 약소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돼. 그거 하나만 외우면 주등기 부기등기 다 맞춰요. 한 번만 떠들어 볼까요? 무슨 소주 가지고는? 말표 소주 가지고는 뭐해? 약소하다고. 뭐해? 약소해. 이렇게 나중에 할 거예요. 자 보시는데 본 뒤에 이제 보기라고. 그러면 이렇게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이게 맞히는 게 뭐예요? 모든 등기법의 문제예요. 그럼 뭐예요? 등기법 다 무슨 등기는 그걸 줄쳐야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8가지 물어보는 거야. 요게 1번. 요게 신청인지 촉탁인지 직권인지. 맞아요? 자, 우리 신청일 때 이게 공동인지 어떻게 하는지. 단독인지. 공동일 때 그 사람이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자, 신청서 할 때 그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우리가 첨부서를 갖다 줘야 할 때 그게 제공해야 되는지 제공하지 안 해도 되는 거지. 그 등기할 때. 6번째, 그 등기로 가면 등기를 거부하는 걸 뭐라고요? 각하하는 건지 등기를 실행해 주는 건지. 각하를 통과하면 등기부에 적어주죠. 그죠? 이게 표제부에 적는지
갑구에 적는지 을구에 적는지. 마지막으로 여기 적을 때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등기부 여기서 다 끝나. 그 내용이 N패. 여러분 N쪽에는 등기 종류고 선을 한 가지 봤죠, 그죠? 오른쪽 있어요. 오른쪽에 오른쪽 위에 상단 있죠? 그 상단에 8가지 보는 거예요. 상단 있어요? 2번 3번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신청 방법 해가지고 단독 공동 써있죠? 지금 소유권 여러분 보존등기 써있나요? 에? 이게 지금 보존등기가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이라고 돼 있어요? 단독이라고 써있잖아. 1번 이거 써있죠? 여러분 소유권 이전 등기 중에서 상속 보세요. 상속 3번에 상속 있어요? 그건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단독이라고 써있지. 자 4번 유증이라고 써있나요? 이건 단독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이라고 돼 있어요? 공동 이렇게 써있지. 맞아요? 자 여러분 31번 볼게요. 30번 등기 보세요. 가압류 가처분 등기 써있어요? 이거는 단독 공동이라고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그렇지. 단독 공동이 아니라 신청 X 이렇게 써있고 관공서 뭐라고 한다고요? 촉탁 이렇게 되지 채권자 신청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 이제 1번, 2번이 그 3, 4번이 그 단독인지 공동인지 촉탁인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공동일 때는 권리자인지 의무자인지 나오겠죠. 그죠? 단독일 때는 권리자 의무자 개념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공동일 때 권리자인지 여러분 거기 2번 보세요. 매매. 우리 매매로 인한 소유권 등기는 공동이죠. 그죠? 그럼 아까 권리자가 누구였어요? 매수인이 권리자로 써 있잖아. 의무자는 누구라고? 매도인이 의무자로 써 있잖아요. 요 등기와 나중에 반대되는 등기 하나 나와요. 제일 밑에 보세요. 7번째. 환매라고 써 있어요. 예, 환매를 배울 때 환매는 파는 물건을 다시 사오는 거야. 어떻게 사오는 거라고? 다시. 그러면 매매의 반대가 환매야. 다시 사오는 거니까. 그러면 매매하고 매매로 인한 소유권 얘기와 환매 등기는 권리자 의무자가 반대니까 같을까요? 다를까? 다르겠지. 매매는 지금 매수인이 권리자라고 써 있죠. 매도인이 의무자라고 돼 있죠. 근데 밑에 보세요. 7번째 환매 등기 써 있어요. 환매 등기 할 때는 거꾸로 매도인이 뭐라고 돼 있죠? 권리자. 매수인이 뭐? 의무자. 그럼 지금 매매와 환매는 권리자 의무자가 같아요? 반대예요? 반대예요. 매매 반대가 환매니까.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알죠? 네, 그렇게 해서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오른쪽에 4번째 보시면 신청 등기 신청 정보라고 써 있어요. 제일 위에 동그라미 4번. 거기다가 하나 써놓은 게 좋아요. 약지 보이기. 무슨 보이기? 아까 약지 보이기. 뒤에 할 거예요. 약지 보이기는 아까 필요적이라고 했어요. 임의적. 그래요. 약지 보이기는 임의적이에요. 잠깐 그 환매 특약 등기 써 있나요? 7번? 예? 환매 등기 기억에 피를 해가지고 대금 비용 이렇게 써 있죠. 근데 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기간 이렇게 써 있나요? 예. 그리고 아까 나중에 기간 나온 것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그죠? 그 우리한테 시험 속에 나오는 거예요. 환매 특약 등기를 신청으로 갈 때 환매 기간은 환매 등기 신청서에 반드시 기록해야 된다. 이러면 X지. 반드시 기록하는 것은 임의적 기록사항이 반드시 기록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필요적 기록사항이 반드시 신청 성보에 기록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그럼 필요적은 그 대금과 비용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환매 등기로 갈 때 반드시 적어야 돼. 근데 환매 기간은 계약서에 있는 경우만 적어요. 임의적이에요. 기간 나온 것은 아까 약지 보이기에 기간이 있었죠. 그죠? 예, 요거 여러분 제가 지금 암기상 떠드는 거 1월 달에 나눠줄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리고 자, 5번째는 우리가 첨부 정보 있죠. 그죠? 이 부분이 어려워요. 나중에 이 등기할 때 근데 많이 안 나와서 몇 가만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신청할 때 이 첨부 정보들 필요한지 아닌지 보시고 자, 여러분 그 6번째 무슨 사유 있죠? 각하사유. 각하사유에 1번에 아까 소유권 보존 느끼네. 니은 기억나시나요? 자기 지분만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건물을 두 사람이 신청했는데 갑이 자기 지분만 2분의 1만 보존했게 해달라고 하면 받아줬나요? 안 받았나요? 안 받았지. 각하시켰지. 그 자기 지분만 X 이렇게 써 있잖아. 맞아요? 그럼 자기 지분만 보존했게 해준다. 이러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다음에 보존했기니까 갑 구해줄까요? 을 구해줄까? 소유권 보존했기니까. 보존했기는 소유권만 있어요. 그럼 어디에 해주고요? 갑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해주니까 거기 무슨 액기라고 되어 있죠? 주등기.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그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근데 그 각하사의가 지금 검정색으로 칠해야 되는데 각하사의가 지금 검정색으로 보존액기 안 칠해져 있네. 거기 그 각하사의가 거기 중요해요. 보존액기가 각하사의 있죠? 7번째 맞죠? 예. 네. 자, 그럼 이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재가 지금요. 잠깐 볼게요. 총 5장으로 돼 있거든요. 5장으로 되는데 1장은 그 등기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이런 거 배워요. 그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면 각하사회에서 나와요. 무슨 사회에서? 그 각하사 6번에서 나오는 거예요. 2장은 뭐 배우냐면 우리 등기의 기관과 설비해 가지고 우리 등기를 해주는 곳이 어디냐면 등기소. 그 해주는 사람이 등기관인데 그 해주는 장부가 뭐예요? 등기부. 무슨 부? 등기부. 우리 등기부는 그 7번째. 뭐가 있죠? 표제부, 갑구, 을구. 요게 보는 게 2장이에요. 2장. 그 다음에 3장은 이 절차를 저 아까 단독으로 하는 등기 있고 공동으로 하는 등기 있었죠. 그죠? 요 3장은 요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밑에. 위에서 아래로. 요게 3장이에요. 우리 교재. 나중에 이제 그 지금 1차 기본서 나왔는데 2차 볼 때 나중에 볼 거예요. 요렇게 다음 주 정도 오면 나올 것 같게 돼서 다음 주 한번 보게 되니까 3장은 요렇게 보는 거예요. 요렇게 보는 게 3장이야. 4장은 그 절차를 옆으로 보는 거야. 또 다시. 4장, 5장은 또 옆으로 보는 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뭐가 끝나는 거야? 이거 한 장의 등기법이 끝나는 거야. 그 많은 등기법이. 그러니까 올해 시험을 합격한 사람들 그러니까 맨날 무슨 등기는 교수님 왔는데 무슨 등기는 그러더라고요. 저뭐 이거 너무 해야죠. 등기법이 훨씬 더 점수를 많이 맞았다고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등기법이 더 맞은 사람 하나 틀리고 뭐 이런 사람도 정말 어렵게 등기법 다 포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그 사람 9월달에 이거 보고 합격했다고. 9월달에 이거 보고 합격했다. 이거 하나만 달달해요. 여기서 다 끝이에요. 그 양 이제 기본서 나올 거예요. 이만 거. 그거 여기서 다 끝이에요. 여기서 끝나. 그리고 지금 입문 과정도 제가 요 4장, 5장 위주로 할 거예요. 왜? 밑에 것은 이거 보면 다 끝이니까 앞에는. 무슨 말 알겠어요? 그게 훨씬 여러분 그 시험 문제도 편해요. 왜냐하면 우리 시험 문제들 그렇게 나오거든요. 소유권 무슨 보존 있기는. 그럼 줄칠 거 잘 기억해야 돼요. 자, 이게 줄칠 거 이런 거 기억해야 되는 거지. 지금 이거 기억하는 거지. 무슨 등기는 이거 줄쳐야지. 민법은 가불병 줄치듯이. 무슨 알겠죠? 그러고 나서 요게 촉탁인지 직권인지 이렇게 나오는 거 줄쳐야 되겠지. 맞죠? 그럴 때 이 공동인지 단독인지 이런 걸 줄쳐야 되겠지. 맞나요? 네, 무슨 등기는 그죠? 그러니까 신청세 이게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줄쳐야 되겠죠. 그죠? 무슨 알겠어요? 그러고서 첨부정보 이걸 제공한다 제공하지 않는다 거기다 줄쳐야 되겠지. 뭐 등기필 정보를 제공한다 인감을 제공한다 안 한다 이렇게 나온다니까. 무슨 말겠나요? 자, 5번째 등기를 각하한다 실행한다 그죠? 근데 각하한다 실행한다 이렇게 나오지 하고 이렇게 나와요. 등기가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또 하나는 우리가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같은 얘기야. 문제가 그것만 각하한다는 그 표현을 바꾼 것 뿐이야. 그럼 아까 자기 지분만 보존액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소유권 보존액기는 자기 지분만 안 됐잖아. 사람의 출생이 보존액기 내 반만 가가지고 보존액기 안 된다고 그랬잖아. 일 지분이 하나 통째 나와야 되지. 그럼 보존액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다른 말로 그러면 자기 지분만 소유권 보존액기는 허용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허용되지? 않는다. 근데 허용된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끝이라니까 이게. 저를 정말 여러분 저 너무 잘 만난 거예요. 이거 해준 사람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특히 뭐 한 사람도 없다니까.
여러분? 등기부 여기 다 그죠? 등기부 다 손든다니까요. 나중에 어떤 건지 몰라가지고 지금 어떻게 찾는지 몰라가지고 전국에. 그리고 표제부 해주는지 갑군지 을군지. 그럼 표제부 해준다 이러면 이게 표제부야 갑굴가. 조금 갑굴구를 나중에 해당구라는 표현을 쓰게 돼. 무슨 구? 해당구. 해당구는 갑구나 을구를 해당구라 그래. 해당하는 구 이런 표. 갑구가 될 수 있고 을구가 될 수도 있어. 그걸 해당구라는 표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 것들 개념 살짝만 알기만 하면 돼. 그것들만. 그거 어려운. 그 마지막으로 주등기인지 부기등기인지. 그게 8가지가 끝이야. 등기법. 무슨 등기는 저거. 자, 그럼 저거 하나씩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등기법 어렵지 않죠, 그죠? 할 수 있겠죠? 자, 제일 먼저 4장부터 봐요. 우리 앞에 1장, 2장은 요 앞에 4장 보면 다 끝이야. 그냥 앞에 다 나와 있어요. 자, 4장에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뭐라고요? 소유권? 그래요. 보조 등기부터 볼게요. 쭉 앞에 예, 여러분 그 책을 한번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볼게요. 그래도 되죠? 예. 네, 그 지금 보니까요. 우리 교재 요약집으로 그냥 나온 거 411쪽 보세요. 410쪽에 등기 총서 이렇게 써 있나 제일 위에? 예, 등기부라고 써 있죠. 아까 등기부가 뭐예요? 표제부, 갑구, 을구. 그거 배우는 거라니까. 7번째. 예, 그래서 거기 411쪽, 그 뒤에 412쪽, 뭐 413쪽, 다 414쪽 그런 얘기 나와요. 열람하는 거 이렇게 나오고. 근데 나중에 416쪽에 잠깐 가볼게요. 조금 특색 있는 등기부가 하나 있어요. 거기 집합건물 등기부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집합건물 이렇게 하면 모아놓은 건물인데 단독주택이 아니라 연립이나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집합건물 이렇게 하면 연립주택, 그냥 아파트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아파트는 좀 등기부가 나중에 좀 특색이 있어요. 이게 무슨 특색이냐면 잠깐 가볼게요. 아파트는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고 땅에 세워지죠, 그죠? 그럼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거 우리가 대지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되게 이제 아파트는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근데 아파트고 땅 지분 주인하고 건물 주인하고 분리되면 안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땅은 건물은 내 거고 땅은 남의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분리 처분이 안 되게끔 처분의 일체성이 나와요. 여러분이 아파트를 팔 때는 뭐도 같이 팔려면 땅의 지분도 같이 팔게 돼 있어. 모두 같이 팔게 돼 있다고? 땅의 지분도. 일반적으로 토지 건물은 단독주택은 별개죠, 그죠? 그럼 토지 따로 팔고 건물도 따로 팔 수 있어. 근데 아파트는 그 한 필지에 나와 있는 요 지분을 그 아파트 건물 주인하고 땅의 지분 주인이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대지권을 가지고 있는 게 처분에 같이 팔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파트는 그 토지에 대해서는 땅에 대해서 지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건물을 팔 때 같이 팔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한 지분이 건물 등기부에 적혀 있어요. 어디 등기부에 적혀 있다고? 건물 등기. 예, 그거 하나만 이제 조금 기억하시면 돼요. 아파트. 그게 이제 집합 건물에 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보는 내용들이 그거고요. 그게 이제 2장이에요. 그리고 420페이지에 보시면 그 우리 등기에 이제 종류들이 쭉 나와 있죠, 그죠? 예, 등기에 이제 종류들은 아까 숙에 20몇 가지 했어요. 자, 31가지 정도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런 것들이 하나씩 이제 쭉쭉쭉 이제 볼 거예요. 그건 뭐 그때 보시면 되고, 거기 그 뒤에 422쪽에 보시면 그 등기할 사항이 있어요? 거기 보면 가로 1번 등기되는 물건, 안 되는 물건, 권리 이런 거 나오죠, 그죠? 요거는 등기할 때 각하사에서 나와요. 무슨 사유? 각하사. 6번째 이제 등기를 거부하는지 아닌지 그 각하사에서 이제 배울 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고, 거기 그 424페이지 보시면 그 4번에 등기 형식에서 아까 주등기를 주는 등기 있고 부기등기 중에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아까 그 말표 소주 그거 하나만 나중에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 주등기, 부기등기 그거 보시면 되고, 뭐 효력, 유효 요건 이런 것들은 나중에 어렵지 않아요. 민법 배우고 난 다음에 가고요. 그다음에 그 D 페이지에 그 42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430페이지를 보세요. 이제 3장 해가지고 우리 등기는 당사자가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고요? 공동으로 가서 신청한다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431쪽 보세요. 공동일일 때 431쪽입니다. 제 위에 권리자하고 누가 가는 게 공동이죠? 의무자가. 아까 여러분 그 구분이 있어요? 위에 있죠, 그죠? 아까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느낄 때는 매수인이 권리자고 매도인이 의무자 있잖아요. 그럼 여기와 반대되는 느낌이 뭐였어요? 그래요. 환매는 거기 밑에 보니까 반대되잖아요. 무슨 알겠죠?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여러분 그 400 이제 어디로 가냐면 그 등기는 공동으로 가는데 432쪽 보세요. 432쪽. 여러분 단독으로 가서 신청한 등기 예외 써 있어요. 가로 2번에. 공동 신청이 원칙인데 단독 신청 예외 써 있죠. 그죠?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소유권 무슨 등기 돼 있죠? 보존 등기 아까 단독이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런데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아까 상속 등기 있었죠? 맞죠? 그것도 어떻게 신청하세요? 단독. 그래서 나중에 요거 이제 단독을 하는 느낌들 배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넘기셔서 어디로 넘어가냐면 거기 437쪽 보세요. 그 신청서와 첨부 정보 써 있어요? 신청 정보와 첨부 정보 써 있죠, 그죠? 신청 정보는 신청서 이렇게 쓰면 되고 첨부 정보는 첨부한 서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청서에 그 밑에 보시면 필요적 기록사항이 있고 임의적 기록사항이 있어요? 그 D페이지에 보시면 필요적 기록사항, 임의적 기록사항 있죠? 에? 여러분 그 438쪽 그 보세요. 438쪽 있어요? 다 필요적이죠, 그죠? 근데 임의적 기록사항 아까 암기한 거 검지가 아니라 무슨 보이기? 약지 보이기 기억나나요? 아까 여러분 제가 약정 나온 거 다 필요적이라고 했죠? 거기 세 번째 점 세 번째 약정 특약 나오죠, 그죠? 지는 지료죠, 네 번째, 다섯 번째. 맞아요? 보는 보증금액 여기 안 나와 있는데 보증금액이 필요적이고 이는 이자 있었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기는 그 존속 기간하고 변제 기간 있어요? 있잖아. 그럼 무슨 보이기? 나중에 약지 보이기. 이거 하나 하면 나머지는 다 필요적이다, 임의적이다. 필요적이다. 요거 하나만 뭐다? 임의적이다. 그거만 하나면 필요적. 이 필요적인지 임의적인지 또 매년 나온다니까. 그럼 약지 보이기 이거 하나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까 네 번째. 자, 여러분 첨부 정보들이 오른쪽에 439페이지에 제일 밑에 보시면 첨부 정보라고 써 있어요. 네, 첨부 정보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죠? 그건 이제 나중에 이제 보기를 하고 441쪽 보세요. 자, 우리 등기 아닌 등기를 거부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각하사에 나오죠, 그죠? 아까 동그라미 1번에 관할 위반 기억나시나요? 은평구 신사동, 강남구 신사동? 예. 사건이 그 등기소 뭐에 아닌 거. 관할이 아닌 거. 2번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써 있어요. 그 밑에 여러분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쭉 내려가 동그라미. 1번에 등기할 수 없는 물건 권리 이렇게 써 있어요. 아까 여러분 모델하우스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에요?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그래요. 그런 것들은 2호에서 각하시키는 거예요. 그 2호 사유고. 그거 나중에 여러분 이제 보시기로 하고 아까 그거 혹시 기억나시나 모르겠다. 거기 동그라미 밑에 2번에서요. 제일 밑에 8번 보세요. 제일 밑에 8번. 8번 있어요? 관공서 또는 법원에 뭐로? 촉탁으로 실행할 등기를 우리가 뭐한 경우? 신청한 경우. 제가 아까 그거 했죠. 가압류해달라, 경매해달라, 그죠?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된다고? 법원에 가야 된다고, 등기소에 가야 된다고. 법원에 가서 법원이 관공서라는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되는데 내가 채권자가 막바로 법원에 가지 않고 등기소에 가서 가압류해달라, 경매해달라고 신청으로 가면 받아줘, 안 받아줘? 안 받아줘. 거부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 알겠죠? 이거 이제 그거는 각하사유에서 아까 본 거예요. 거기에서요. 아까 요거 기억나나요? 6번 보세요. 각하사유 6번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엄청난 동그라미 6번 있어요? 1번 뭐라고 돼 있죠?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보존 느끼라고 했잖아. 아까 두 사람이 건물을 신축했는데 자기 지분만 2분의 1만 몸뚱어리만 보존 느끼 출생신고로 가면 받아줘, 안 받아줘? 그래요, 안 받아요. 각하사유예요. 그게 지금 다 지금 나온 거야. 예. 자, 우리
통과되면 뭐 등기필 정보 주는 거 이런 거 이제 끝났어요. 이의신청이라는 방법 끝났고. 그게 3장이에요. 4장은 이 절차를 448쪽부터 보세요. 권리별 등기 절차 써 있어요. 예, 이제 권리별로 8가지를 다시 보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하는 등기가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라. 그죠? 그거 보존 등기야. 자,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이거예요. 새로 건물을 진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 집 팔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등기소에 가서 등기해놓고 팔게 돼 있어. 등기부 아직 없으니까. 그때 최초로 하는 등기를 소유권 무슨 등기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보존 등기로 가는 8가지를 이제 배우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의의에서 보세요. 의의에서 쳐져 있어요? 예. 자, 449쪽 보는 거죠. 소유권 보존기는 미등기된 부동산에 최초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존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소유권만 보존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세권 보존, 저당권 보존 그러지 않아요. 최초로 생기는 등기이기 때문에. 그리고 등기부록에 새로이 개설돼서 모든 등기에 기초가 된다 이렇게 써 있나요? 예. 자, 그런데 거기 2번은 아까 이제 보존 등기가 불가능한 경우, 불가능하다는 것은 각하사유겠죠, 그죠? 그럼 아까요, 이거 보세요. 지금 우리 집을 보존 등기를 할 때, 자 보세요. 집 전부에 대해서 보존 등기를 할까요? 부동산 일부 안방만 보존 등기 해줄까요? 전체 해야 돼. 안방만 보존 등기면 안방 위목 보존 등기, 아랫목 보존 등기. 이 집에 등기부가 100개도 더 나와. 그래서 이 보존 등기는 부동산의 전부에 대해서 해야 되지.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아까 공유 지분이 있었죠, 그죠? 자기 지분만. 무슨 지분만?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됐어요, 안 됐어요? 아까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 안 됐죠. 거기 지금 동그라미 여러분 2번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요 자료 가지고 있죠. 무슨 등기는 그래 첫 번째, 7번째, 6번째 보세요. 각하사유. 그거 같이 옆에 놓으세요. 보존 등기 각하사유 있어요? 기업, 부동산의 뭐에 대해서? 일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6번째 각하사유 있잖아. 요거. 여기 지금 이거 보는 거예요. 이거 볼 거예요. 이거. 6번째 각하사유. 찾았어요? 예. 자기 부동산의 일부 안방만 보존 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자기 지분만 된다, 안 된다? 여기는 안 됐지만 우리 이중으로 보존 등기 2개 주면 돼야 안 돼? 안 돼. 이중 보존 등기도 안 돼. 그럼 이중 보존 등기 들어가면 받아주지? 안 해요. 아까 우리 봤던 각하사유에 나와. 뒤에 아까 지금 또 자꾸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제가 안 하는 거예요. 하면 또 헷갈릴 것 같아. 뒤에 아까 봤던 그 각하사유에서 이 이중 보존 등기 안 된다고 또 나와요. 그거예요. 자, 그게 지금 동그라미 2번이에요. 자, 보세요. 3번 보세요. 자, 보존 등기는 단독이 했어요? 공동이 했어요? 단독이죠, 그죠? 그럼 의무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단독이에요. 권리자면 의무자 안 돼. 단독이죠. 그래서 3번 보세요. 우리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할 때는 누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 의무자가 없다는 얘기는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그 얘기예요. 어떻게 신청한다고요? 단독. 여러분 계약일 때만 대부분 공동이야. 뭐일 때만? 계약. 지금 보존 등기는 누구하고 청약 승낙했어요? 안 했어? 안 했어. 그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이라니까.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두 번째 기억 있잖아요. 등기 명의 될 자가 어떻게 신청한다?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잠깐 줘볼게요. 우리 아까 우리 등기소에 갈 때 등기필 정보라고 인감이라고 있거든요. 등기필 정보와 인감은 공동으로 갈 때만 갖다 줘. 어떻게 갈 때만? 공동으로 갈 때만 손해 보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허위 등기, 부실 등기 막기 위해서. 아무나 집 팔으면 안 되고 아무나. 그래서 그러면 지금 보존 등기는 공동이에요, 단독이에요? 그럼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제공하지 않아.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5번째. 보존 등기의 5번째. 찾았어요? X 찾았어요? 그 등기필 정보 X 부분이 있죠? 있어요? 인감도 X 부분이 있죠? 맞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시험 이렇게 나왔었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2년 전에
2년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 등기필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된다. X. 단독이니까 등기필 정보 제공하지 않아. 공동일 때만 등기필 정보 의무자 거 가져간다니까. 지금 의무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 제가요, 이거 보세요. 등기필 정보는 공동할 때 의무자 거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죠? 인감할 때도 공동할 때 의무자가 가져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보존액기는 단독이에요, 공동이에요? 단독. 그러면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런 거 가져가지 않는다니까. 그게 지금 동그라미, 지금 우리 이렇게 나오면 지금 책체 보세요. 지금 소유권 보존액기에서 이렇게 쭉 나와 있죠, 그죠? 이러면 헷갈릴까 안 헷갈릴까? 읽으면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헷갈리겠지. 맞죠? 지금 책을 보면, 근데 이걸 보면 어딘지 알아 몰라? 이걸 보면 알지. 동그라미 2번은 지금 카카사에서 나오는 거잖아. 허용되지 불가능하다 이 얘기, 그죠? 무슨 말 알겠죠? 요거를 먼저 읽고 옆으로 읽고 어떻게 읽고? 옆으로 읽고 책을 보면 그게 여러분이 오래 기억에 남고 체계가 딱 잡히는 거야. 그렇지 않고 이렇게 책을 이렇게 이문서처럼 이렇게 나오면 100이면 100 다 헷갈려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한 지문 하나를 다 알아야 돼. 엄청나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다 손드는 거예요. 왜? 체계를 모르니까 손드는 거야. 근데 요거를 보면 이게 일목이지. 요것도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요 고딕체 져줬어요. 이게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검정 친 게 있어요? 검정 친 거 부분이 처음에 나오는 거야. 이 부분을 잘해야 돼. 무슨 알겠죠? 근데 거기 지금 요 부분이 검정이 안 쳐져 있어. 각하사유가 살짝 검정 쳐져 있어. 기억니은 디귿만. 이게 지워진 것 같아. 지금 무슨 알겠어요? 예. 요 보존액기 갑구에 보존액기 주등기 한다. 이건 잘 안 나온다니까. 거긴 지금 검정 쳐져 있어요? 안 쳐져 있어? 안 쳐져 있지. 그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설명을 지금 해주는 겁니다. 예, 요렇게 나중에 여러분 책을 볼 때 요렇게 읽고 나서 보는 게 훨씬 좋아요. 이게 다 끝이니까. 이렇게 읽으면 더 헷갈려. 요렇게 읽은 것은 3장이야. 근데 우리 시험은 4장 형태로 나와. 요렇게 무슨 등기는 소유권 보존은 이런 해가지고 여둘 중에 하나 지문을 뽑아낸다니까. 이렇게 해서 옆으로 해가지고 무슨 말겠죠? 예, 그렇게 그래야 이게 지금 보물이 된 거예요, 여러분한테. 이게 지금 보물이 됐다니까. 이게 지금 증명된 거예요. 작년에 합격생들이 어저께 모이러 갔는데 교수님 지적법부터 훨씬 등기법이 쉬웠다고 그래. 뭐야? 무슨? 등기를 해니까 이거 찾으는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이거예요. 여기에 몇 번이냐면 그 필요적 기록, 임의적 기록사항에. 자, 여기 볼 거예요. 요거 지금 보존액기에 필요적, 임의적 기록사항 있어요? 4번에. 거기 신청 근거 조항을 적는데 등기 뭐와 뭐는 적지 않는다고요? 원인과 날짜는 안 적는다 돼 있죠? 자, 등기 원인은 그 밑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액기 같은 것은 매매 이런 거죠, 그죠? 근데 보존액기 할 때 누구고 계약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럼 아까 보존액기 양식에는 아예 원인 날짜 적지 않아. 근데 보세요, 4번 등기한이 소유권 보존액기 할 때는 그 등기 원인과 연호를 기록한다, 기록하지 않는다? 기록하지 않는다. 근데 기록한다고 열심히 나와요, 시험에. 따라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원인에 대한 제3자의 허가서 이런 것도 제출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 신청인. 자, 우리 신청인 보세요. 이 부분이 나중에 이제 보존액기에서는 중요해요. 그 신청인에 대해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거까지만 좀 했다가 할게요. 지금 보존액기는 단독으로 가서 하죠. 맞죠? 그럼 아무나 와서 보존액기로 오면 받아주면 안 되죠. 모든 액기는 보존액기를 기초로 이루어지거든요. 갑 앞으로 보존액기 됐다, 을 앞으로 이전액기, 뭐 전세권, 저당권, 병한테 소유권이 있다. 나중에 이 집이 갑게 아니고 70가라고 해서 갑 앞으로 돼 있는 이 소유권 보존액기를 다 무효로 시켜버리면 우리 특히 나중에 민법 배우시면 공신력이 없다 그래요. 무권리자로부터는 취득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은 남의 다리를 긁고 있는 사람이에요. 왜? 남의 재산 취득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 등기하는 등기를 할 때 뭐만 가지고 심사하는 사람이죠? 형식적. 서류만 가지고 보존 느껴주는 사람이야.
가서 그 사람이 집 졌는지 확인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 등기소유는 그래요. 야, 등기야, 저기 가봐. 나는 서류만 가지고 보조 느껴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불행의 씨앗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네가 서류 가져올 때, 아까 서류 가져간다고 그랬죠, 그죠? 네 땅임을, 네 건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래요. 그래야만이 보조 느껴주고 있다는. 그래서 그 보조 느끼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크게 이제 네 부류인데, 나중에 제가 요거 암기할 때 대판 수시 이렇게 암기해요. 무슨 수시? 예, 대판 수시. 이렇게 암기해요. 대는 우리 대장이고, 판은 판결서고, 수는 수용이고, 시는 이제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조 느끼 하는 거거든요. 대는 여러분 우리 토지 대장 배웠죠? 시작 볼 때 토지 배웠죠, 그죠? 좌측에는 지목 면적이 있고 오른쪽에 소유자 나와 있죠, 그죠? 그 소유자를 제일 먼저 토지 대장 만드는 게 신규 등록이잖아요. 무슨 등록? 우리 신규 등록할 때 우리 소유자는 소관청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서 이렇게 등록을 시키거든요, 그죠? 그렇게 대장에 최초로 소유자로 나와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토지 대장에 이렇게 최초로 소유자로 나온 사람이 등기소에 와서 소유권 보존 등기 해달라고 오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겠다. 왜? 대장이 소유자로 최초로 나온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 소유자로 확인해 줬으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예, 우리가 이제 제일 먼저 건물을 신축할 때는 보존 등기 먼저 되는 게 아니라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매립하면 토지 대장이 먼저 만들어줘요. 왜? 지목 면적들이 먼저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럼 거기에 이제 소유자를 적죠, 그죠? 그럼 그 토지 대장이 소유자로 나온 사람이 이 토지 대장 들고 보존 등기를 오면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받아주겠다는. 그 첫 번째, 그래 볼까요? 토지 대장이나 임야 대장의 건축물 대장에 최초라고 써 있어요. 예,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 또는 그 누구라고 돼 있죠? 상속인. 아버지가 죽으면 죽은 아버지는 보존 넣기 할 수가 없어요. 죽은 아버지는 이름이 올라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상속인들이 가서 보존 넣기 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보시면 확정된 뭐에 의해서? 판결. 여러분 서로 내 땅이다 서로 싸울 수 있죠, 그죠? 그럼 법원에 가서 내 땅임을 소유권 확인 판결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 판결서에 내 토지다, 내 건물이다 라고 나올 수 있죠, 그죠? 그럼 이 판결서 들고 오면 보존 넣기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내 땅이라고 지금 법원에부터 확인했으니까. 무슨 말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토지나 건물, 토지 같은 거 수용할 수 있죠, 그죠? 국가에서 토지 수용해서 수용위원회부터 당신 건물이다라고 이렇게 증명받은 서류 가지고 오면 등기소에서는 보존 넣기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있는데, 그 특별자치에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해서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받은 자 뭐에 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건물. 그럼 뭐는 아니라는 거죠? 부동산 중에서. 토지는 아니에요, 이거는.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존 넣기 할 수 있는 것은 건물만이지 뭐는 아니라고요? 토지는 아니에요. 이건 토지 건물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건축법을 여러분 배워야 되는데요. 이게 이런 거 있어요. 여러분이 우리 나중에 지금 우리 토지는 토지 대장이 없는 토지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지적법 배울 때 직권 등록제에서 국가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100% 토지는 다 대장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 건축물 대장이 없는 건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대표 선수가 어떤 건물이 있냐면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슨 건물? 무허가. 자, 여러분이 갑이 건물을 신축하려면 구청에 가서 제일 먼저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다음에 건물이 완성될 수 있죠, 그죠? 그럼 당신 건물 사용해도 좋다면 구청에서 사용 승인이 떨어져요. 지목 이렇게 면적 구조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뭐가 만들자면 건축물 대장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순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허가받지 않는 건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사용 승인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 안 떨어져. 그럼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안 만들어져. 근데 건물은 완성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건물은 완성이 돼 있어. 그래서 시장한테 와가지고 내 건물을 이제 확인해서 보존 넣기 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 그 시장에 와서 확인해 봤더니 건물이 다 형태로 갖췄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 건물이다라고 시장이 확인해 줄 수 있어. 그럼 그걸 가지고 와서 건물을 우리가 보존 넣기로 갈 수 있어. 근데 여기서는 주의할 것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이게 시장 등의 확인 서면 가지고 보존 넣기로 가죠, 그죠?
여기 지금 토지예요, 건물이에요? 건물이에요. 그럼 뭐는 아니야? 토지. 그럼 우리한테 속에 나오겠지. 뭐라고? 토지는 시장 등의 확인서면 들고 가서 보존넣기 할 수 있다. 이러면 XX. 그래서 나중에 이거 암기할 때 시건방진자. 무슨 건방진자? 시건방진자. 시자하고 건자에서 시건방진자만 보존넣기 할 때. 나중에 보존넣기 할 때 이 시건방진자가 중요해. 너 왜 시건방졌어? 이러자. 그거 나중에 볼 거예요. 제가 지금 말로 하는 것은 암기상이 있어. 무슨 알겠죠? 1월 달에 암기상 나눠줄 때 그거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거기 4번까지 봤고, 보존넣기가 가능한 판결은 우리 판결의 종류가 나중에 되게 할 거예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행 판결, 형성 판결, 확인 판결이 있는데 다 불문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지금 판결의 종류가 세 가지 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나 판결서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세요. 거기에 이행 판결 돼 있고 형성 판결 돼 있고 무슨 판결인지 확인 판결이 있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문제가. 자, 지금 우리 판결서 가지고 보존넣기 하러 가시는데 이 판결의 종류가 뒤에 잘 할 거예요. 이행 판결이라는 게 있고, 이거 혹시 배웠어요? 민법? 아직 안 배웠어요? 형성 판결이 있고 확인 판결이 있거든요. 모든 판결을 우리가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할 때 이 셋 중에 하나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결론만 할게요. 우리 보존넣기로 갈 수 있는 판결은 어떤 판결에서든지 이 판결에서 들고 가면 보존넣기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시험에 이렇게 보존넣기 할 수 있는 판결은 이 확인 판결에 한한다 이렇게 나오면 X예요. 모두 되고 이행판 모두 되고 그렇지. 그거 되는데 그래서 판결의 종류를 묻지 않아요. 보존넣기로 갈 수 있을 때. 근데 여기서 이제 판결의 종류 딱 하나만 지정해서 나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이제 동그라미 3번에서는 주의를 해 두시면 되고, 자, 마지막에 요 4번까지 했다가 좀 시끄러웠는데 요건 뭐냐면, 자, 우리 등기소에서 아까 잠깐 줘볼게요. 등기는 뭐가 원칙이죠? 신청. 뭐가 원칙이라고? 신청. 근데 아까 우리 신청지 예외로서 등기관이 스스로 해주는 등기 있다고 그랬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 어떻게 한다고? 직권. 예. 우리 지금 예외는 법의 규정이 있을 때만 해주거든요. 그러면 건물을 신청했을 때 우리 보존넣기도 이렇게 신축자가 단독으로 가서 신청하는 게 원칙이죠. 그죠? 근데 갑이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으로 어떻게? 직권으로 보존넣기 해주는 4가지 사유가 있어. 몇 가지? 그래서 4가지 사유이기 때문에 이것도 종종 시험이 나와. 자, 거기에서 봤더니 보세요. 법조문이 있어요? 예? 예. 자, 미등기 부동산의 처분 제한 넣기와 직권서. 자, 등기한이 미등기된 부동산에 거기 줄칠게 누구의 촉탁? 법원. 우선 법원의 촉탁. 법원이 촉탁에 따라서 소유권에 대한 무슨 제한 넣기? 처분 제한 넣기. 거기 처분 제한 넣기에다가 우선 3가지만 써놓으세요. 가압류, 가처분, 경매. 경매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 직권으로 보존등기를 하고 이렇게 써 있나요? 예, 하고 처분 제한 등기를 멍한 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한다는 뜻을 기록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이건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보존등기는 우리가 신청을 통해서 하는 건데 등기관이 갑이 신청도 안 했는데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나만 설명할게요. 자, 이 갑이 이렇게 건물을 신축했어요. 아직 미등기된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갑이 을한테 1,000만 원 빌렸는데 1,000만 원 돈을 갚지 않을 수 있죠. 맞죠? 그러면 이 갑이 이제 나중에 우리 1,000만 원을 받아나가면서 나중에 다 설명할 거예요. 이 집에 대해서 나중에 이 집을 다른 데 빼돌리면 안 되니까 요 가압류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예, 가압류해달라고 어디 찾아가냐면 법원에 갈 수 있어요. 어디 간다고요? 법원. 아까 우리 가압류해달라고 법원에 가야 되지 막바로 등기 적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이제 법원이 심사해서 가압류 있게 요건을 갖추면 요 가압류 해달라고 법원이 아까 등기소에 뭐 했죠? 촉탁. 부탁했죠. 그죠? 등기소에 이제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촉탁에 돌아서 등기관이 채무자 집에, 갑의 집에 가압류 해주라고 봤더니 이 집에 아직 뭐가 안 돼 있어?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 그럼 등기관이 어떻게? 직권으로. 득권을 이렇게 그 갑 앞으로 소유권 이렇게 보존 등기 해주고 그 밑에다가 요 채권자 명으로 가압류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 무슨 말이나요? 그래서 우리 보존 등기는 우리가 뭐가 하는 게 원칙인데 신청. 근데 우리가 신청도 하지 않았는데 등기관이 이렇게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는 게 4가지 있어.
이렇게 미등기된 부동산 채무자의 부동산에 요 법원으로부터 요 네 가지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요. 무슨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나중에 하나 더 있어요. 그 임차권 나중에 주택 임대차 보고 배우거든요. 요 명령 등기, 요 네 가지 등기에 요 촉탁이 들어오면 등기하는 요 등기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해주고 요 등기들을 그 밑에다가 적어주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직권으로 보존 등기 주는 건데, 자, 요거요, 여러분. 자, 요 자료에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있어요? 그 보존 등기 1번 있어요? 직권 써 있나요? 기업, 가압 이렇게 써 있나요? 그럼 가압류를 제가 지금 생략된 거예요. 다 못 써서. 무슨 말겠죠? 가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럼 가처분 등기 그 얘기예요. 경매 이렇게 써 있나요? 임명 이렇게 써 있어요? 거기 임차권 명령 등기예요. 나중에 이제 임차권. 자, 명령 등기 뭐 할 때? 촉탁시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있죠? 직권 보존 이렇게 써 있잖아. 맞죠? 예. 네. 그러면 뭐가 끝났어요? 보존 등기가 끝났어요. 자, 여러분 보존 등기가요. 등기법 4순이에요. 제가 등기법 우리 그 몇 회 뭐뭐 이래 나눠주지 않았나? 뭐 나눠줬나? 그 1번 순서 보라고 했고 제일 첫 시간 나눠줄 때 거기 있어요? 아, 나중에 1월 달에 요거 요 자료 안 가지. 그 지적본 나눠줄 때 그 중요한 부분 어떤 거 안 가지고 계신가 보다. 아, 그거 안 주셨네. 아, 그거 말고 그거 그 뒤에 그거 없죠. 다른 거. 메테 이런 거 없죠. 그게 다 보죠. 제가 그 다음 주에 그거 하나 나눠줄게요. 뭐냐면 등기법이 양이 많아서 나중에 공부를 늦게 하는 사람은 제가 순서가 있어요. 1번으로 볼 순서, 2번으로 볼 등기 순서, 3번으로 볼 등기 순서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이 보존 등기가 네 번째 순서야. 그리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게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존 등기. 제가 이제 매년 시험에 나오는 순서대로 제가 다음 주에 그거 하나 줄 거예요. 그 기출 문제 이렇게 분석 이렇게 해가지고 준 거 있는데 거기에 이제 보존 등기 순서가 4번 있어요. 그럼 이 보존 등기는 여기 4가지 배우면 되는 거예요. 요거 위에 거. 자, 보존 등기는 어떻게 가서 신청한다? 단독이다, 공도? 단독이죠, 그죠? 공도 이렇게 나오면 안 되죠, 그죠? 그런데 우리 아까 보존 등기는 아무나 가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 여러분 대판수시 이렇게 써 있어요. 요거 지금 보는 거죠, 요거. 단독 옆에 대판수시 써 있어요? 요거죠, 아까 대판수시. 그 밑에 시건방진자 써 있나요? 네. 이렇게 아까 시장 나온 것은 건물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그 시건방진자 그 얘기예요. 맞아요? 예. 네. 자, 우리 근데 보존 등기는 직권을 해주는 경우 예외적으로 있었죠? 미등기된 부동산에 법원으로부터 4가지 등기가 촉탁이 들어왔을 때잖아요, 그죠? 무슨 압류? 가압류, 무슨 처분? 가처분, 또 경매, 또 하나 임차권 명령 등기해달라고 등기소에 미등기 채무자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 촉탁이 들어온 거야, 그죠? 그럼 등기하니 어떻게?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준다, 그 얘기죠, 그죠? 자, 우리 보존 등기 할 때 신청서 적어갔잖아요, 그죠? 거기에 뭐와 뭐는 적지 못해. 원인과 날짜, 원인 날짜를 적지 않는다. 기억하시고, 자, 첨부 정보에 우리 보존 등기 할 때 보존 등기는 아까 단독했어요, 공도? 두 가지만 기억해요. 그러면 등기필 정보하고 인감은 가져간다, 안 가져간다? 그렇지, 안 가져간다. 그럴 것이고, 자, 우리 보존 등기 할 때 안 받아주는 게 있었죠, 그죠? 집 전부에 대해서 해야 돼요, 부동산의 일부에 대해서 해야 돼. 전부. 일부는 해주지 않고. 그리고 자기 지분만, 자, 아까 몸뚱어리만 보존 등기 해야 돼, 안 돼? 안 돼. 자기 지분만 보존해주지 않고, 이중으로 중복해서 보존해주지 않고. 아니, 다 각하시키죠, 그죠? 그럼 보존 등기는 이제 을구해줘, 갑구.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그런 거 잘 안 나와. 그러니까 그 밑에 뭐 각하 사유까지만 보시면 돼, 잘. 뭔지 알죠? 그럼 등기부 한 문제 맞힌 거야. 왜? 이게 사순이니까 매년 나오는 거니까.
뭔 말인지 알죠? 예, 그거 하면 돼요. 자,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그 이전 느낌부터 갈게요. 예. 자, 요 자료가 잘 가지고 있어요.